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시장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6일 금요일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하면서 다들 마음이 무거우실 건데요. 그에 관해서 저희 생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제 남다른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되고요. 모든 자료는 제가 다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월요일 오점은 좋은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제가 텔레그램에서요, 대민경제TV 들어오시면, 네. 자, 텔레그램에서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하태민경제TV, 네. 네. 요걸 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텔레그램 검색에 들어오시면 지금 19분 계신데요.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활용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흐름에서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무겁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 노동부에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하회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건 아니다. 개장 전에 나왔을 때 실업률 등등을 볼 때 지금 뭐 혼조 정도다. 그러니까 뚜렷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었고, 하지만 개장 후에 보합 정도 출발하는데 쭉 밀렸는데요. 이것은 결국 투자 심리가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안 그래도 수요일 목요일 날 투자 심리가 무거웠는데 금요일 날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걸 빌미로 오히려 매물을 촉발시키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분히 굉장히 심리적 부분이죠. 본질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2.6%나 하락하니까 이걸 보고 우리 주말을 맞는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8월 21일부터 하락세가 매우 큰데요. 자, 그렇지만 어떤 근거로 제가 월요일 오전장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다 보냐고 한다면 이 관련 자세한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슈 분석 코너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이번 하락은 어디까지 한 보다 자세한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관련한 유튜브도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하십시오. 자, 그래서 왜 좋은 저점 매수기회냐? 지금 비교할 수 있는데, 지금 하락 국면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작년 9월, 10월 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도 비슷하죠. 작년 9월, 10월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IMF보다 더한 폭락이었다. 제가 IMF도 겪었지만 작년 9월, 10월처럼 처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1차 하락이 한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12거래일 동안 전개됐고 11.6% 굉장히 많이 빠졌죠. 하루에 1%씩 빠졌네요. 그러다가 10월 11일, 12일 야무지게 한 5%짜리 큰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7거래일 동안 또 빠졌어요. 자, 이렇게 작년 9월, 10월에 처절한 IMF보다는 더한 하락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관련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9월, 10월은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한다면요. 작년 9월, 10월에는요. 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죠. 한 4.3%가 어떻게 마지노였는데 이걸 돌파하면서 강력히 그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당연히 네,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 9월, 10월에 급락을 해버렸죠.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한 10%, 10.3% 빠졌는데요. 그래서 작년 9월, 10월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급락하는 이런 국면이었고, 우리 내부도 힘들었던 게 작년 기억하시죠? 작년 상반기에 유명 유튜브하고 맨날 다른 주식 다 팔고 내가 추천한 2차전지 다시 5종만 사십시오 하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움직였고, 거기다가 7월 13일 날 미래에셋에서 2차전지 ETF, 타이거 ETF가 소위 몰빵 펀드 아닙니까?
그까지 겹치면서 7월 이때가 이제 미래에셋 ETF가 상장됐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급싱한 쏠림 현상과 폭등과 폭락이 오가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9월부터 이제 깔아기 시작했습니다. 쏠림 현상에 대한 부작용,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신용장고가 작년 9월에는요, 네, 요 단계 9조 8천억입니다. 9조 8천억대. 10조 5천억까지가 코스닥의 정점이었지만 9조 8천억대도 사상 최대 상황이죠. 그래서 물량 부담도 크고 2차 전지에 대한 지나친 쏠림 현상, 미국 시장의 급락 이런 게 겹치면서 폭락이 와버렸죠. 자, 그래서 작년 9월, 10월 그 IMF보다 더한 폭락이 그런 이유로 전개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올 지금 9월, 올해는 8월 21일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 시장의 금리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는 금리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죠. 금리가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뭐가 문제였냐 하면, 일본 엔화 강세. 7월 31일 날 일본 그 중앙은행이 JOB가 금리를 인상을 해버렸죠.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조짐이 미리 좀 감지가 됐던 것 같아요. 7월 중순부터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더니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더가 급격히 청산하면서 엔화가 발작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다.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번은 작년 9월과 다른 측면이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이 굉장히 수급적인 요인이죠.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8월 1일부터 8월 5일 3일 만에 7.9% 하락을 했다. 네. 나스닥만 빠진 게 아니죠. 우리나라, 일본, 대만, 특히 이 엔캐리 트레이더 자금들이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만의 TSMC 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주 다 홍역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게 심리적이잖아요. 작년에는 본질적인 문제였는데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제 과잉 투자 썰, 반도체 정점론, 경기 침체 우려, 굉장히 심리적 불안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내는요, 이미 7월 달에 신용장고가 급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에는 9조 8천억이었, 작년까지는 9조 8천억이었는데 지금은 7조 한 6천억대? 그러니까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주가가 폭락 국면에 들어와가지고 신규로 신용담보 부정 물량이 나와서 여기서 더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건 굉장히 그 상상 속의 얘기인데,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용담보 부정 매물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비교가 되시죠. 그렇게 본다면 작년 9월은 좀 본질적 문제이기도 했는데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리적인 수급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1차 하락과 지금의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하락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래일수도 비슷하고 낙폭도 비슷하고 하락 종목수 1000개 이상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1차 하락이 거의 완료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잠시 강력한 반등이 올 타이밍이에요. 잠시 강력한 반등. 사람 심리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보다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수급이 훨씬 낮다. 작년에는 신용담보 매물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담보 부족 매물이 별로 없다. 어쨌거나 지금 단기에 작년에 이틀 동안 5% 오른 아주 강력한 반등장이 왔었는데 얼마나 반등장이 올지는 모르지만 반등장이 임박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볼 때 지금 706인데요. 제가 볼 때는 700선하고 690선 정도, 690에서 한 700선 정도가 저는 의미 있는 지지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개장 초반에 밀리면 당연히 700선이 깨지면서 690대로 진입하겠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찬스다. 결국 과거에도 보면 지난 8월에도 8월 5일날 저점에 잡으신 분은 대박났죠. 근데 사실 이 8월 5일날 저점에 잡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쵸? 심리적으로 왜 지금 공포감이 드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하 대표는 그때 데일리 다 나오니까요. 우리 하 대표는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네. 일시적 폭락만한 호재는 없다. 네. 그러면서 이때도 제가 주식을 사야 될 단기적으로, 왜 이거는 굉장히 엔캐리 트레이드 다 하면서 기록을 세우면서 주식을 사야 한다.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일시적 수급 악화에 대한 근본적 기인하고 있어서 매력적 신규 매수 기회다. 이 폭락 와중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본질적인 요인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주식은요, 이 핵심 원인을 분석한 후에 과감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공포감에 질렸을 때 어떤다? 우리는 남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은 지식에서 나오는, 지식과 분석에서 나옵니다. 남다른 길. 그러니까 남 따라가면요, 주시장은 망합니다. 남들이 좋다 하면 상투고요. 남들이 막 죽는다 비가 날 때가 바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690에 700선 정도는 매력적인, 물론 여기서 다시 이렇게 V자로 갈지 아니면 작년처럼 한 이틀 야무진 반등 후에 다시 반락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단기전은 매우 매력적 상황이다 하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신용자고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이렇게 반등 후에 다시 반락을 할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또 뭐냐? 일단 상반기 강세, 우리가 보통 9월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도 이랬고요. 근데 9월 주식시장이 안 좋기 위해서는 상반기 강세가 선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볼 때, 우리 주식시장 볼 때 상반기는 항상 좋았어요. 그러니까 2022년은 뭐 1년 내내 주구장창 빠졌고요. 2023년 같은 경우도 8월까지, 7월까지 좋았어요. 8월에 행보하다 9월부터 빠졌는데요. 2020년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는 좋았어요. 거기에 따른 조정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죠? 올해 뭐 올랐어요? 올해 1월 연초에 급락에 빠지고 2, 3월 반등, 잠시 후 4일부터 주구장창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약세장이다 전제는, 상반기 강세가 전제됐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다. 그래서 9월이 지금 약하기는 하지만 압력이 예년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지금 자동차도 8월에 좋았죠. 반도체도 여전히 호황이고요. 조선은 10년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외에 K컬처 때문에 식품, 화장품 뭐 난리 아닙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다.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가 거의 필연적인데,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뭡니까? 달러 약세죠. 물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꼭 달러가 약세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갈 때 미국 증시가 강했고, 달러가 약세로 갈 때는 미국 증시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달러가 강세일 때는 달러 자산으로 돈을 옮겨야죠. 그래야 환차익도 먹죠. 달러가 강세인데 원화를 갖고 있겠냐, 달러를 갖고 있겠냐. 원화를 갖고 있으면 달러 대비 손해잖아요.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거고, 달러가 약세일 때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달러가 약세면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든지 엔화로 바꿔놓으면 환차익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인하를 장기적으로 보면, 이 달러 약세 시에는 뭐 과거에는 브릭스라든지 이런 쪽이 좋았어요. 그래서 큰 흐름도 그렇다. 그렇게 본다면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악재가 아니라면 여기서 추가로 다시 하락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주봉상 보더라도요, 여기 650대 지금 청산 680 정도가 주봉상 과거의 저점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지금 월요일 날 우리가 690에서 한 700선 정도 사이가 매우 매력적 타이밍이다 했는데 설사 좀 더 떨어져 680 간들 뭐 얼마 차이 납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금요일 날 빠졌다고 해서 월요일 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우리는 어떻다? 네, 남다른 길을 갈 준비가 해야 되죠. 그래서 설사 우리가 월요일 오전에 주식을 사서 여기서 우리가 코피 터질 일은 없다. 뭐 못 먹으면 못 먹었지. 여기서 만약에 코피가 터진다 하면 이 앞에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죽게요. 네,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요인들을 살펴볼 때 주식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아이고 난 지금 주식 살 돈이 없는데 주식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기관에 로스컷 많이 나왔어요. 금요일에도요. 아침에 와, 기관에 로스컷 나오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그냥 기관이 갖고 있을 만한 주식,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순간적으로 확 밀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기관이 로스컷 등으로 해서 사실 옥이 석보다 더 많이 하락합니다. 기관들이 갖고 있을 만한 주식이 더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옥석 구별 없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옥이 더 떨어지니까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물려있죠. 근데 그 중에 내가 옥이 아닌 주식, 옥이 될 주식은 뭐 실적 호전이 뚜렷한 종목들 아닙니까? 뭐 변압기라든지 뭐 식품 중에 라면이라든지 등등등. 그럼 내가 어중간한 주식들을 옥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 이런 변동성은 항상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투자자의 태도가 어떤가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기업분들은 손해만 계산해 가지고 막 속이 타고 막 망연자실하고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네,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정말 투자자는 최선의 방안을 위해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최선의 방안이 뭘까? 아, 이게 오히려 기회네? 그렇다면 내가 현금이 있으면 야 많이 빠진 주식 찾아야 되겠고 내가 지금 주식만 있으면 아 빨리 이 기회에 포트폴리오를 내용 좋은 옥으로 바꿔서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반등 초기에 실력이 다 나타납니다. 뛰어난 투자자는 반등 초기에 왜냐 주가 빠질 때는 누구나 손실 보거든요. 근데 반등 초기에 뛰어난 투자자들은 빨리 손실을 회복하고 네, 그냥 망연자실한 분들은요 실컷 있다가 또 고점 가서 또 물립니다. 자, 그 종목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슈 분석 들어가시면요. 제가 이미 9월 6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야, 6월 이후 지금 대체로 6월, 7월에 고점을 찍었는데요. 그때 야, 낙폭이 좀 어마어마하네요. 반토막 이상 난 종목이 벌써 네, 우리가 보면 재롱전기도 보이고요. 뭐 잉글우드랩 이런 잉글우드랩은 좀 2분기 실적이 좀 실망을 줬죠. 하나머티리얼도 2분기 실망을 좀 준 종목이고 재룡전기 같은 거는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54% 빠졌고 아이패밀리 에서시는 3분기부터 회복될 조짐인데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중에 PSK 홀딩스 뭐 이런 데는 실적이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이쪽도 사실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다 하는데도 지금 와 이런 종목이 7월 24일이니까 한 달 여 만에 49%가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상장된 변압기주 산일전기도 연일 신저가입니다. 47% 빠졌고 네, 종목들이 뭐 많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낙폭이 크고 이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런 거 다 제가 종목 리포트에 제가 해놨으니까요. 읽어보시면서 네, 전략을 오히려 이건 기회다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결국 주식 투자는요. 결국 고독한 결단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고독한 결단을 하는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그냥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시고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제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렸는데 과연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화요일, 수요일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흥미로운데 또 월요일 시장 보고 화요일 여러분께 시장 정시 전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텔레그램 통해서 월요일 장중에 정보도 받으시고 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빨리 회복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